레베쿠젠이요 지금 최다골 팀이에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예. 11골.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최소 실점 팀입니다. 2실점. 네. 김민재가 중심된 수비가 2실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번 시즌 초반에 상대 웬만한 팀 다 부수고 들어오는 팀이에요. 김민재 입장에서 완전히 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지금 폼을 갖고 있는 공격수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대박이죠. 이게 대박이에요. 분데스리가 정말 1, 2위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이 맞붙는데요. 지금 똑같이 3연승 중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팀.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금 레버쿠젠 이끌고 있는데 팀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지금 저게 이제 예상 라인업입니까? 네. 이 경기는 뭐 패너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분데스리가를 보시면 예.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상대 팀들이 라인을 안 내려요. 잘. 상대 팀도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하잖아요. 레버쿠젠도 충분히 공격적인 팀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약간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슈퍼컵 라이프치히한테 졌던 그 경기처럼 레버쿠젠도 앞쪽에 공격수가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오시멘의 국가대표팀 동료인데 나이지리아 보니페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오시멘 같아요. 체력 조건 좋고 탄력 있고 몸싸움 좋고 스피드도 좋습니다. 벌써 4골인가 리그에서. 그쵸. 엄청 잘하는 선수. 그리고 이제 비르스라는 선수도 있고 호프만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말도라는 윙백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오른쪽에 프림퐁. 이제 프림퐁 많이 들어보셨죠? 빠른 선수가 앞에 한 4명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 만났을 때 너네 올라오면 우리도 공격력 좋으니까 공격력 대결 난타전으로 가자. 이거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최후방 수비 라인이 얼마나 그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막아내느냐. 요거니까. 김민재죠, 김민재. 김민재 선수가 아마 좀 고생도 할 수 있고 바쁘겠네요. 매우 바쁠 겁니다. 많이 그 김민재 선수가 비춰지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좀 난타전이고 김민재가 굉장히 바쁠 것이다. 그렇죠. 이건 꼭 보십시오. 이 경기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진출한 이후에 최고의 경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기도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둘 다 3연승인데 골 득실 차에서 레버쿠젠이 앞서서 레버쿠젠이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바이에른 뮌헨인데 어떠냐면 레버쿠젠이요 지금 최다골 팀이에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11골.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최소 실점 팀입니다. 2실점. 네. 김민재가 중심된 수비가 2실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번 시즌 초반에 상대 웬만한 팀 다 부수고 들어오는 팀이에요. 자, 김민재 입장에서 완전히 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지금 폼을 갖고 있는 공격수들이 다 들어옵니다. 비르치 같은 친구는 천재예요, 그냥. 그 미들에서 볼 주는 거 보면 제대로 나온 선수입니다. 볼 진짜 제대로 찬 선수고. 앞에 있는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192예요. 누구냐면 오시멘 생각하면 돼요. 오시멘입니다. 실제 오시멘의 나이지리아 동생이기도 하고 동생이라니까 또 친동생은 아니고 그냥 후배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3경기에서 4골을 때려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시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피지컬 좋은데 빨라. 힘도 어마어마해요. 결정력도 아주 좋습니다. 22살이니까 뭐 한참 나이지 뭐. 그러니까 아주 지금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다가 자 봐요. 그럼 비르치가 밑에 있죠. 보니페이스 위에서 때려박죠. 그런데다가 자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센터백 쓸 때 왼쪽 쓰잖아요. 저희 우파메카노가 이제 오른쪽 쓰고. 그러면 상대 오른쪽 들어올 때 당연히 왼쪽 수비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근데 그 왼쪽으로 돌아온 선수가 누구냐? 아까 프림퐁. 프림퐁이 주발은 오른발인데 왼발도 잘 써요. 양발을 써가지고 막 오버랩, 언더랩 난리 부립니다 막. 그리고 여기에 그 이번에 독일 국대 했던 요나스 호프만이 또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김민재랑 계속 부닥쳐요. 그럼 가운데에서는 보니페이스가 막 때려박죠. 사이드 쪽에서는 프림퐁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호프만하고 막 또 하죠. 뒤쪽 이선에서는 비르치가 막 찔러주죠. 정신없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걸렸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딱 그 분데스리가를 정말 이 경기를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진짜 뭐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뭐 혹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보기에 너무 재밌는 경기 될 거예요.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이제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김민재가. 요 경기 많이 나오겠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재밌겠네. 빠른 선수가 많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그 약간 특기가 있어요. 유망하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약간 부서 새싹 밟기처럼
새싹 밟기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 보니페이스도 그렇고 뭐 프림퐁도 그렇고 약간 그리말도도 그렇고 막 다 젊고 빠른 선수들. 약간 이런 선수한테 김민재가 약간 좌절감을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또 잘하면 김민재 선수가 그렇죠. 클래스가 또 다르구나. 네네. 근데 이제 뭐 김민재도 있고 바로 옆에 우파메카노 혹은 더리우트도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건데 그 선수들도 사실 뭐 김민재만큼 괴물 같은 수비수다 보니까 네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보는 맛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키미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못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부상 여파 때문에. 부상도 그렇고 뭐 싸웠다며? 리디고랑 뭐 또 팀 내 싸웠다며?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키미가 못 나오니까 중원에서 턴오버나 혹은 뭐 볼 관리가 안 돼서 역습을 당하거나 이런 찬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바쁘겠네. 제가 그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키미는 지금 거의 결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머하고 고레츠카가 저 이제 투미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키미가 없으면 수비할 때도 부담감이 분명히 생기죠. 또 하나 사실 그 공격으로 전개하는 연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수비의 부담감과 또 후방 쪽에서 빌드업을 김민재 선수가 다른 경기들보다 훨씬 더 두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해집니다. 이번에 그 바이언의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캐슬러라고 하는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민재가 더 리우트보다 중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투엘이나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투엘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쭉쭉 뽑아주는. 예? 쭉쭉 벌리고 막 공격적으로 가는. 근데 더리우트는 너무 안정적인 패스만 지향한다. 그러니까 사이드로 준다든지 쉬운 패스들만 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엘은 지금 더리우트가 뭐 부상 여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타일, 전술적인 스타일 자체가 김민재를 그냥 원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워낙 그런 공격적인 패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더리우트도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아약스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패스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쉽고 안전한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 이런 인터뷰가 묶여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막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 여하튼 그러면 그렇게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앞쪽으로 뿌려줄 수 있는 김민재가 이번에 키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역할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대가 레버쿠젠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공격적이건 수비적이건 이 경기는 진짜 볼만한 경기. 네. 김민재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 만한 경기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바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해요. 그 지금 뭐 이탈리아 축구 해설가 페리니가 이제 김민재 선수를 두고 저는 굉장히 좀 벅차오르는 그런 기사인데, 네. 김민재, 그러니까 수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김민재는 마지막 센터백 출신 발롱도르 수상자인 칸나바로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수비 라인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발롱도르 후보에서 오른 수비수 3명 중 1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좀 가슴 벅차는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려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울어요? 울진? 벅차니까. 안 울어요. 차라리 어제 유니폼 입을 때 같아. 이건 너무 많은 기사인데 약간 나는 이제 뭐냐면 칸나바로 이런 좀 칸나바로. 이후에 뭐 비견이 되니까 좀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미 뭐 평가는 이미 끝난 그렇죠. 끝난 선수다. 네네. 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요 레버쿠젠만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잘 맞고 아까 같은 또 말씀하신 역할만 좀 수행한다면 이젠 거의 뭐 평정 아니야? 벌써부터? 그렇죠. 이번 주말에서 이번 주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